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임태형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기출문제 풀이 특강의 테스트 개요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첫째,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목적을 이해하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팅 용어와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특성들을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품질 보증 테스트 V&V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품질 보증 테스트 V&V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용어의 개념과 포함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씩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이란 대상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활동을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든 사용을 할 때 이 물건은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낮다, 높다 하는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품질에 대한 허용 한계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품질에 대한 허용 한계선은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장애를 발생시키는가,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 동작을 하는가에 따라 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의 활동이란 것은 장애 발생의 확률을 가급적이면 낮추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히 제공해 줌으로써 대상의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되고 하드웨어 위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운영체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공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구성품인 뿐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동작하는데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임으로써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의 개념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품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품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품질이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품질을 말합니다. 즉, 지금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 먼저 일어났을 것이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품질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가 장애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은 다시 시스템의 품질에 강력히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 요소, 즉 하드웨어, 운영체제 등의 개별 품질들이 전체 시스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품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잘 목적에 따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품질의 최종 단계는 결국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 품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용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맥락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사용자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품질의 개념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용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품질 각각의 개념들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품질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건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란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결함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결국 품질은 한마디로 결함을 미리 조치하거나 결함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결함을 견디게 하거나 결함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결함을 제거하는 활동이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바로 결함을 제거하는 이 활동의 일환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확인 및 검증, 영어로는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이라고 하는 활동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즉 결함을 예방하거나 견디게 하거나 예측하는 활동들이 모두 품질 보증의 하나의 활동이지만 결함을 제거하는 V&V는 오늘 강의에서 소개하는 정적 테스팅, 동적 테스팅을 비롯한 테스팅 방법이 있고 수학적으로 시스템의 모델을 분석해서 모델을 체킹하고 증명함으로써 수학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정형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V&V 분석을 수행하는 다양한 결함 활동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V&V라고 부르며 이 V&V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개념은 품질 보증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도록 결함을 미리 제거하거나 혹은 예방하거나 결함에 견디도록 만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품질 보증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로서 결함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V&V라는 활동을 통해서 결함을 제거하는데 수학적으로 모델을 분석해서 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오늘 배우는 주요 내용인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찾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 보증, 테스트, V&V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가장 크게 품질 보증 아래 V&V가 속하게 되고 그 아래 테스트가 속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러와 결함, 장애의 개념에 한번 장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에러에 의해 발생되며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함이 실행되면 반드시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된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와 예상 결과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못 파악하거나 이해할 때 발생하는 실수를 말한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같이 한번 개념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결함, 장애의 관계는 그림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오류, 에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 과정에서 소스 코드의 오타를 일으키거나 혹은 사용자와의 인터뷰 중에 잘못된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되는 경우 초기의 잘못이 그 이후에 결함으로 시스템 안에 잔존하게 됩니다. 즉 소스 코드의 오타는 소스 코드의 결함을 낳게 되고 잘못된 요구사항의 분석은 소프트웨어 구조라든지 기능의 결함을 혹은 기능의 누락 등의 결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완료돼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함들이 실행되는 코드에 의해서 사용자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라는 것은 꼭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는 모든 시스템의 동작을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결함이며 그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러에 의해 발생되며 장애의 원인이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함이 실행되면 반드시 프로그램 장애가 발생된다. 자,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장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품질 보증 활동에서 예를 들었듯이 품질 보증의 활동 중에 결함을 견디도록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멈췄을 때 스스로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에 대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를 하고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구축되어 있다면 결함이 실행되었을 때 반드시 프로그램의 장애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결함의 경우 미미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부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라든지 시스템의 외향적인 부분에 표출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고 중단되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애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함이 장애로 발생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바로 장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행 결과가 예상 결과와 다른다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장애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못 파악하고 이해할 때 잘못된 요구사항에 의해서 결함이 삽입되게 되고 그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 레벨에 대한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4개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테스트의 레벨, 테스트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V자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V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왼편에는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마지막에 코딩으로 이어지는 개발 단계가 정의되어 있고 그 개발 단계의 수준에 맞춰서 그 개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V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요구사항이 분석돼서 시스템 레벨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조가 결정이 되면 그 구조에 의해서 기능과 기능들의 연결이 정의가 되고 그 연결을 시험하는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테스트가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분화된 단위 기능, 개별 컴포넌트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을 단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개발의 각 단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구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테스트의 레벨, 테스트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준을 구별한 이유는 각각의 단계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르고 시험을 수행하는 주체라든지 시험을 수행하는 환경 등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 인수 테스트의 경우는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말 그대로 인수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을 확인하는 시험과 단위 테스트, 개별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은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험은 같은 환경이라든지 같은 주체에 의해서 시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의 레벨을 구별해 두고 각각의 레벨에 맞는 테스트 활동을 하는 것이 이 V모델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단위 테스트의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네모들이 각각의
단위 기능들입니다. 즉 전체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기능들이 세분화될 것이고 독립적인 기능들을 가장 작은 단위로 구별했을 때 그 하나의 단위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단위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모든 단위가 정상 동작이 되면 그 다음 단계 통합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즉 통합 테스트는 화살표의 빨간색처럼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들이 연결되고 그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통합된 상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요 포인트는 각각 개별 단위들의 기능이 아니라 두 기능들, 세 기능들의 연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는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기능이 목적 달성에 충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시스템 테스트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 환경이라든지 사용자의 특성 등 시스템의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시험을 하는 인수 테스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품질의 개념을 테스트 레벨로 연결을 시키면 그림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은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단위를 시험하게 된다면 단위 테스트가 연결될 수 있고 일부 기능들이 연결된 것들을 시험한다면 통합 테스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모이면 시스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고 사용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각각의 설명이 그럼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지만 내용을 보면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즉 개별 기능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는 통합 테스트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통합 테스트를 설명하는 문구 중 인수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수 조건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측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 테스트의 정의입니다. 잘못된 연결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기능, 비기능을 확인한다. 시스템 테스트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의 설명을 보면 하나의 단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단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팅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일정 때문에 완벽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자,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할 때 소프트웨어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하는 상황을 재현해 본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동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입력, 절차, 환경 세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입력값에 숫자가 쓰이기도 하고 문자가 쓰이기도 하고 특수기호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입력값에 개발자가 특정한 제한을 두었다면 즉 특수기호가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다거나 숫자만 입력하게 되어 있다거나 입력되는 길이가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용자는 개발자가 생각한 것과 다른 입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차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들은 하나의 절차로 보통 수행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기능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에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느냐가 소프트웨어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정상 동작을 할 수도 있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장비의 사양이라든지 운영체제의 종류, 버전, 같이 동작하는 공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버전,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도 유선, 무선, 블루투스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동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무한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입력값, 절차, 환경 등 이런 모든 불확실한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완벽한 테스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테스트를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테스트가 테스트 요구사항을 얼만큼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용어로 테스팅 정도에 대한 양적 평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테스트를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조건에 대한 얘기일까요? 케이스 실패율일까요? 커버리지일까요?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란 테스트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테스트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봐도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한데 왜 우리는 테스트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품질을 높이는 데 테스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함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장애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원하는 기능들이 잘 동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테스트는 언제 완료될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완벽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인정했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게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대상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정의됩니다. 요구사항 커버리지, 구조 설계 커버리지, 코드 커버리지 등 전체 요구사항 중에 우리가 이번에 시험하는 시험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 100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100개를 다 시험한 것인가? 50개만 시험한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를 말 그대로 커버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테스트 커버리지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제공되지 않는 시험은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인하며 시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적합성 테스트의 부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완전성, 적절성, 정확성, 가용성. 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특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품질이 좋다, 나쁘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품질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정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품질은 기능이 잘 동작하는 품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품질은 믿을 수 있게 동작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용하기 편한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하고 이렇듯 품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이유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다른 속성들을 하나의 단어인 품질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할 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는 그 품질의 세부 특성들을 일일이 식별한 다음 그 세부 특성의 하위 속성까지도 구체화하면 할수록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고 명확한 시험 목적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이 성능 효율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문제와 시험 환경은 성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잘 동작해야 되고 기능이 충분해야 되고 기능이 정확해야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성능보다는 기능의 동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의 품질 특성을 세분화하게 되면 시험의 목적도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시험의 프로세스라든지 설계 기법들도 모두 연달아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특성은 가장 품질의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는 기능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능 적합성은 세 가지 세부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능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기능이 적합하다라는 기능 적합성을 보더라도 이건 역시 품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기능이 적합하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먼저 기능이 완전해야 됩니다. 기능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 기능이 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한테 필요한 기능이 총 100개라고 하면 100개가 모두 구현돼야 100% 완전한 기능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중에 10개의 기능이 누락돼 있다. 즉 그 10개의 기능이 빠짐으로써 이 소프트웨어는 기능의 완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기능이 잘 동작했는지, 기능이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능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세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성이 있습니다. 완전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데 빠짐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적절성은 이제 정말로 그 기능이 사용자 목적에 필요한 기능인지를 말 그대로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별로 관련이 없는 기능인데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 나에게 굳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내가 쓸 기능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적절한 필요한 기능들만 정확히 구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성이라는 세부 특성 또한 기능 적합성의 중요한 세부 특성입니다. 기능 적합성의 마지막 세부 특성은 정확성입니다. 적절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 결과가 만약 부정확하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기 기능을 사용한다. 덧셈의 기능, 뺄셈의 기능들이 값이 틀리게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사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능이 적합하다는 의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적합하다는 개념은 완전성, 정확성, 적절성의 세 가지 세부 특성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설명을 살펴보면 1번 완전성은 모든 명시된 기능을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적절성에 대한 설명은 자원이 요구하는 자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자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절성은
기능이 사용자 목적에 필요한 기능들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지금 설명의 내용은 성능 효율성 중 그 하위 특성인 자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설명의 내용은 적절성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용성은 신뢰성의 부특성입니다. 시스템이 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용이 되고 접근이 되는 것도 품질의 중요한 속성이긴 하나 이것은 기능이 잘 동작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뢰성의 부특성으로 기능 적합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품질 특성인 성능 효율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효율성 테스트의 부특성은 무엇인가? 운영 용이성, 자원 활용성, 상호 운용성, 복구성. 다시 품질 특성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능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을 동작하는 것과 기능 이외의 것들을 비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능입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보면 1 더하기 1이 정확한 기능을 동작하는 데는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그 계산기를 쓸 때 계산 시간이 1시간 뒤에 출력이 된다면 그 제품은 결코 품질이 좋은 제품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제대로 동작했는지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적은 자원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성능 측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품 품질의 특성에는 성능 효율성이 추가되어 있고 그 세부 특성으로 시간 반응성, 자원 효율성, 수용성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시간 반응성은 말 그대로 시간, 얼마나 빨리 처리를 했느냐. 즉 시스템이 어떤 응답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 그 시간에 대한 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요구는 기능마다 모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은 빠른 시간이 요구되지 않겠지만 또 어떤 기능들은 사용자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빨리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투입되는 기술이라든지 자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많은 비용을 들이면 들일수록 반응은 빨라지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다 아주 비싸게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양, 소프트웨어 구조들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 반응성은 명세된 목표의 응답 시간이 존재하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반응 시간을 확인하는 세부 특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원 효율성이란 개념도 중요합니다. 즉 무제한의 자원을 쓴다면 당연히 시간 반응성과 수용성, 다음에 설명할 수용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고가의 장비만으로 구축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것이 품질 특성의 중요한 세부 특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원의 대표적인 예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용성은 시스템의 최대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당을 갈 때와 그 다음에 한가로운 오후 시간에 식당을 갈 때 그 식당에서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질이라든지 시간이 매우 달라지는 것은 매일 느낍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최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한계가 그 제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정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품질의 속성입니다. 수용성이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랜잭션 처리 용량과 관련된 수용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란 하나의 완료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카드를 ATM에 꼽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액을 누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출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다 되어 모든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트랜잭션이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시스템의 부호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시간 반응성이 느려질 것입니다. 일부 한계에 도달한 시스템 같으면 중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스템이 최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용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능 효율성을 구성하는 시간 반응성, 자원 효율성, 수용성은 제품의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 아주 중요하게 관심 있게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운영 용이성은 사용성의 부특성입니다. 말 그대로 운영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특성들은 모두 사용성에 해당합니다. 자원 활용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능 효율성의 부특성입니다. 상호 운영성은 호환성의 부특성이며 복구성은 신뢰성의 부특성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실제로 설계하는 설계 기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